지금 여러분이 보낸 카톡, 군 작전 지시, 심지어 안방 대화까지 실시간으로 일본 서버에 털리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한국 땅에 발을 들이는 순간 우리는 IT 강국이 아니라 디지털 식민지로 전락했습니다. 우리 정부를 비웃으며 일본 서버를 거치라는 그들의 오만한 통보.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단 한 사람, 감옥에 갇혀있던 무명 공무원 미친 개 박강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머스크, 네가 하늘에 고속도로를 깔았어? 난 그 길을 지옥으로 만들 킬 스위치를 눌렀다. 세계 1, 2위 부자들을 대한민국 청와대 영빈관 바닥에 무릎 꿇린 소름 돋는 1년간의 기록. 뉴스에서도 지워진 이 잔혹한 참교육 야사. 지금 공개합니다. 2025년 1월 15일 새벽 3시 대한민국은 고요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5G 기지국들이 거미줄처럼 박혀있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도 기가 인터넷이 터지는 IT 강국의 평화로운 밤이었죠. 하지만 경기도 용인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국방기술시험소 옥상에선 한 남자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국가망 보안 자문관 박강철, 그의 앞엔 일론 머스크가 보낸 스타링크의 안테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테나가 하늘을 향해 고개를 까딱이는 순간 박강철의 심장은 멈추는 듯 했습니다. 짱호야, 저 모니터 좀 봐. 지금 데이터 패킷 어디로 튀는지 보여? 자문관님, 이거 이상합니다. 데이터가 한국 게이트웨이를 거치지 않는데요? 지금 신호가 일본 오키나와로 바로 꽂히고 있습니다. 오키나와라고? 우리가 보낸 카톡, 군 작전 지시, 관공서 데이터까지 전부 일본 땅을 밟고 다시 들어온단 말이야. 머스크 이 자식들, 한국에 서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잖아. 약속은 명분이었습니다. 데이터 경로를 보십시오. 오키나와를 거쳐 괌으로, 그리고 최종 종착지는 미국 본사 서버입니다. 자문관님, 이건 인터넷 서비스가 아닙니다. 우리 안방에 24시간 도청 장치를 설치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국가 보안망이 36,000km 상공에서 털리고 있었구먼. 우리가 IT 강국이라고 자축하는 동안 머스크는 하늘에 검문소를 세운 거야. 영호야, 지금 당장 장관님께 직통 연결해. 이건 비즈니스가 아니라 전쟁이다. 1시간 뒤 과기부 장관실에 불이 켜졌습니다. 유상임 장관은 다급한 연락에 가운만 걸친 채 박강철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손엔 데이터 로그 기록이 담긴 태블릿이 들려 있었죠. 간철아, 이 새벽에 무슨 일이야? 스타링크 허가 서류라면 내일 아침에 봐도 되잖아. 장관님, 지금 서류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좀 보십시오. 스타링크 안테나 하나가 우리 국가 정보를 어떻게 빨아들이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게 다 뭐야? 왜 선들이 전부 일본으로 가 있어? 우리가 깔아놓은 광 케이블은 어디 가고? 그들에겐 무용지물입니다. 하늘로 직접 쏴버리니까요. 만약 내일 당장 서해에서 교전이라도 벌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지휘관의 명령이 일본 서버를 거쳐 머스크의 승인을 받아야 현장에 전달된다는 뜻입니다. 머스크, 그 친구, 한국 정부를 기만한 건가? 국내 게이트웨이를 만들겠다는 건 허가를 얻기 위한 쇼였단 말이야. 기만 정도가 아닙니다. 한국의 위성기술이 없다는 걸 알고 발밑으로 보는 거죠. 싫으면 쓰지 말든가 라는 배짱입니다. 장관님, 이거 제가 맡겠습니다. 협상 전권 저한테 주십시오. 사흘 뒤 서울의 한 최고급 호텔, 스페이스X 아시아 태평양 전략팀장 토마스 윌리엄스가 거만한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박강철을 향해 두꺼운 영문 서류 한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박 자문관님, 반갑습니다. 여기 최종 허가서에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한국은 이제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스타링크 6G 혜택을 받는 축복받은 나라가 될 겁니다. 토마스 팀장, 축복은 교회 가서 받으시고 질문 하나 하죠. 용인 시험소 데이터 왜 오키나와로 갑니까? 그건 기술적인 최적화 때문입니다. 나중에 사용자가 많아지면 한국에도 서버를 지을 계획이죠. 지금은 효율성이 우선 아닙니까? 효율성? 당신들 국방 데이터를 중국 서버 거치게 하면 미 국방부가 박수칠 것 같습니까? 박 자문관, 이건 비즈니스입니다. 한국은 위성기술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길을 뚫어주겠다는데 왜 이렇게 까다롭게 굽니까? 일본이나 대만은 이미 사인을 끝냈습니다. 우린 일본도 대만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입니다. 당신들의 안테나가 우리 보안시설 근처에 설치되는 순간 주변 전파를 싹 끌고 간다는 거 모를 줄 알았습니까? 이거 실례군요. 머스크 회장은 이런 식의 간섭을 아주 질색합니다. 협상 결렬로 보고해도 되겠습니까? 한국은 영원히 우주 미개국으로 남게 될 텐데요. 결렬? 아니, 이건 통보입니다. 일주일 드립니다. 한국 땅에 독자적인 게이트웨이 구축하고 보안 검증권,
우리한테 넘기세요. 안 그러면 단말기 전량 압수하고 주파수 허가 취소하겠습니다. 당신 미쳤습니까? 그게 가능할 거라 봐요? 보십시오. 우리가 위성 만드는 기술은 부족해도 당신들 위성신호 먹통 만드는 기술은 세계 최고니까. 스페이스X와의 협상이 결렬된 다음 날 아침, 딱감철 자문관의 휴대폰은 폭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정부의 허가만 기다리며 이미 수만 대 단말기를 수입해놓은 국내 통신사들. 그들에게 박강철은 국가 안보를 지키는 영웅이 아니라 사업을 방해하는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서울 광화문의 한 고급 일식집. 국내 통신 3사의 고위 임원들이 박강철을 포위하듯 둘러앉았습니다. 박 자문관, 적당히 좀 합시다. 머스크가 서버 좀 나중에 짓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죽을 죄야? 지금 예약 가입자만 10만 명이 넘어. 이거 다 취소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책임은 제가 아니라 상무님이 지셔야죠. 우리 국민들 통신 데이터가 일본 서버에 저장되고 미국 본사에서 실시간으로 들여다본다는데 그걸 그냥 두자고요? 상무님 자녀들 위치 정보, 결제 내역까지 머스크 손바닥에 들어가는 겁니다. 에이, 박 자문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구글도 쓰고 페이스북도 쓰는데 위성 인터넷 좀 쓴다고 나라가 망해? 지금 중요한 건 속도야. 전 세계가 우주 인터넷으로 넘어가는데 한국만 규제 묶여서 뒤처지면 그게 진짜 국가적 손실이란 생각 안 들어? 속도 좋죠? 하지만 그 고속도로 통일권을 남의 나라가 쥐고 있다면요.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 물류, 국방, 행정망을 한순간에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이건 비즈니스가 아니라 인프라 주권의 문제입니다. 그 참 고집불통이네. 박 자문관, 내일 총리실에서 연락 갈 거야. 당신 손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지. 괜히 옷 벗고 후회하지 말고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해. 스페이스X 요구 조건 다 들어준다고. 제가 옷을 벗으면 벗었지. 나라 팔아먹는 도장은 못 찍습니다. 장모님들도 통신사 명함 달고 계시면 부끄러운 줄 아세요? 우리 기술로 위성 하나 못 만들어서 외세의 성문 열어주는 게 자랑입니까? 박강철은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는 건 더 잔인한 현실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자마자 주요 포털 사이트에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과기부 자문관의 목리, 한국 우주 인터넷 시대 발목 잡나? 일론 머스크, 한국의 과도한 규제, 서비스 철회 검토. 댓글창은 순식간에 박강철을 비난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자문관님, 이것 좀 보세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구시대적 발상으로 혁신을 막는 박강철을 해임하라 낸 글이 벌써 동의 5만 명을 넘었습니다. 머스크, 이 친구들 돈만 많은 줄 알았더니 여론전이 수준급이구만. 상호야, 넌 나 무섭지 않니? 전 국민이 나를 욕하고 있는데 무섭죠. 하지만 저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잖아요. 오키나와 서버에서 발견된 그 백도어 파일들. 그거 공개하면 상황 반전되는 거 아닙니까? 아직은 안 돼. 그걸 지금 까면 국가 간 외교 분쟁으로 번져. 머스크가 기술적 오류라고 발뺌하면 그만이야. 우리는 증거보다 대안이 필요해. 상호야, 하나 시스템 김상구님한테 연락했어? 네, 비밀 라인으로 연결했습니다. 지금 지하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무도 모르게 모셔야 한다고 신신당부하셨어요. 박감철은 코트깃을 세운 채 어두운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검은색 세단 안에는 한화 시스템의 우주항공 총괄 김상호 상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국내 통신 3사와는 결이 다른 이른바 진짜 기술자 출신이었죠. 박 자문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신문 보니까 완전히 매국노가 되셨던데 나라 지키려다 매국노 소리 듣는 게 이 바닥 쇳이 아닙니까? 장모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우리가 투자한 원웹 위성, 지금 당장 한반도 상공에서 스타링크 대안으로 쓸 수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성수는 스타링크보다 적습니다. 하지만 보안성만큼은 우리가 낫죠. 영국 정부랑 우리가 주주니까 게이트웨이를 한국에 직접 세울 수 있습니다. 문제는 머스크의 방해죠. 그들이 주파수 간섭을 일으키면 우리 위성은 먹통이 됩니다. 간섭이라. 머스크가 하늘을 독점하려고 깡패짓을 하겠다는 거군요. 그럼 우리가 그 간섭을 뚫는 K-실드 알고리즘을 얹으면 어떻습니까? 제가 용인 시험소에서 개발하던 그 보안 코드를 원앱 위성에 이식하는 겁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스타링크의 암호 체계를 뚫고 우리 신호만 보호한다는 게. 상호가 밤새워 코딩했습니다. 머스크의 로켓 재사용 기술은 우리가 못 따라가도 신호 보안과 전파, 예어만큼은 한국이 세계 최고라는 걸 보여줄 때입니다. 장모님, 한화의 위성망을 빌려주십시오. 정부 허가는 제가 목숨 걸고 따오겠습니다. 좋습니다. 통신사들이 성문을 열어줬다면
우리는 하늘에 새로운 성벽을 쌓죠. 일주일 뒤 스타링크 최종 공청회 때 우리가 준비한 이 비밀 병기를 머스크 코앞에 던져버립시다. 박강철의 눈에 다시 불꽃이 튀기 시작했습니다. 전 국민이 자신을 손가락질하고 정부 부처가 자신을 외면해도 상관없었습니다. 그에겐 이제 머스크의 오만함을 꺾을 확실한 칼이 쥐어졌으니까요. 하지만 머스크 역시 만만한 상대는 아니었습니다. 지구 저편 미국 텍사스 스페이스X 본사의 일론 머스크는 한국에서 날아온 보고서를 읽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님, 한국의 한 공무원이 끝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원웹과 접촉했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원웹? 그 망해가는 회사란 뭘 하겠다는 거지? 한국인들은 참 흥미로워. 기술도 없는 나라가 자존심 하나로 버티다니. 다메스, 그 공무원 이름이 뭐라고 했지? 박강철입니다. 과기부에. 미친 개라고 불린답니다. 미친 개. 미친 개한테는 몽둥이가 약이지. 한국의 모든 지상통신망을 한순간에 바보로 만들 수 있는 필살기를 준비해. 공청의 날 그들이 우리 발밑에 무릎 꿇게 만들 거야. 거대한 폭풍이 한반도를 향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돈과 권력을 쥔 글로벌 거인과 오직 기술 주권을 지키겠다는 신념 하나로 뭉친 박강철의 대결. 이제 시간은 단 5일 남았습니다. 2025년 5월 20일 오후 2시 서해 최북단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기이한 현상이 보고되었습니다. 평온하던 바다 위에서 수백 척의 어선과 해경 함정의 통신 장비가 동시에 먹통이 된 것입니다. 단순한 지상 기지국 장애가 아니었습니다. GPS 신호는 갈팡질팡했고 위성전화기에서는 기괴한 기계음만 흘러나왔죠. 대한민국 서해 통신망이 통째로 증발해버린 초유의 사태. 이 소식은 즉시 용인시험소의 박강철 자문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자문관님, 서해 전역에서 통신 블랙아웃 발생했습니다. 해경 3.5함부터 백령도 기지국까지 전부 다 끊겼어요. 원인이 뭐야? 북한 소행인가? GPS 교란이야? 아니면 광범위한 EMP 공격이야? 그게 분석 결과가 좀 이상합니다. 주파수 대역이 북한군이 쓰는 게 아니에요. 얘가 스타링크가 쓰는 KA-밴드 대역입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전파가 우리 통신망을 짓누르고 있어요. 뭐라고? 머스크, 이 미친 자식이 정말 일을 저질렀구만. 공청회를 사흘 앞두고 무력 시위를 하겠다는 건가? 지금 당장 과기부 장관님 연결하고 해군 작전사령부에 내 목소리 꽂아! 그 시각 서해 상공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였습니다. 스페이스X가 쏘아올린 수천 개의 저궤도 위성들이 한국 상공을 지나며 강력한 전파를 쏟아붓고 있었죠. 기술적으로는 신호 테스트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통신 주권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공포의 과시였습니다. 해경 함정에서는 부상당한 어민을 이송해야 했지만 본부와 연락이 닿지 않아 망망대해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해경 305함, 본부 응답하라. 환자 상태 위독하다. 헬기 지원 요청한다. 응답하라. 아무도 안 들리나? 함장님, 위성전화기도 안 됩니다. 장비가 전부 먹통이에요. 마치 하늘에서 거대한 장막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게 말이 돼? 대한민국 앞바다에서 통신이 안 된다는 게. 속도를 높여라. 육지가 보일 때까지 전속력으로 전진한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비상소집되었고 여론은 머스크의 비위를 건드린 박강철 때문에 이 사단이 났다며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박강철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굴복하면 대한민국의 하늘은 영원히 머스크의 허락 없이는 열 수 없는 감옥이 된다는 것을요. 그는 비밀리에 준비했던 한화 시스템의 김상호 상무를 호출했습니다. 장모님, 때가 됐습니다. 원웹 리상, 지금 바로 서해 상공으로 기동시킬 수 있습니까? 밥 자문관님, 이건 도박입니다. 아직 정부 허가도 안 난 주파수를 무단으로 썼다가는 법적 책임은 누가 집니까? 책임은 제가 집니다. 감옥에 가도 제가 갑니다. 지금 우리 해경이 바다에서 길을 잃었어요. 머스크의 전파 장벽을 뚫고 우리 신호를 꽂을 수 있는 건 원앱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용인 게이트웨이 시스템, 원앱 위성군과 연동하겠습니다. 막 자문관님이 만든 K-실드 알고리즘 지금 업로드합니다. 3, 2, 1. 전송. 순간 우주 공간에서 조용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스페이스X의 강력한 전파 간섭 사이로 한국의 기술이 이식된 원앱 위성들이 정교하게 틈새를 파고들었습니다. 반공불락 같았던 머스크의 전파 장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죠. 용인 시험소의 모니터에 초록색 신호등이 하나둘씩 켜졌습니다. 자문관님, 신호 잡혔습니다. 백령도 기지국 살아났어요. 해경 305함 통신 복구되었습니다. 좋아, 바로 헬기 띄워. 그리고 토마스 윌리엄스한테 전화 연결해. 지금 당장.
잠시 후 박강철은 스페이스X의 토마스 팀장과 연결되었습니다. 토마스의 목소리는 당혹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박 자문관, 이게 무슨 짓입니까? 우리 주파수 대역에 허가되지 않은 신호가 간섭하고 있어요. 당신들 지금 국제법 위반이야. 국제법? 우리 앞바다 통신망 마비시킨 당신들이 할 소리야. 토마스 팀장, 잘 들어. 당신들이 하늘에 고속도로 깔았다고 우리가 길 잃을 줄 알았나 본데 우리는 그 고속도로 밑에 터널 파는 법을 알아. 지금 보고 있는 게 한국의 저력이야. 이건 불가능해. 원액 기술로 우리 전파를 뚫었다고 머스크 회장님이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가서 전해. 대한민국 하늘에 대고 깡패짓하면 당신들 위성 6,000개 전부 먹통으로 만드는 수도 있다고. 우린 더 이상 당신들이 던져주는 빵 부스러기에 만족하는 나라가 아니야. 사인하고 싶으면 내일 아침 9시에 과기부로 직접 와. 보장은 내가 찍어주는 거니까. 통화가 끊겼습니다. 저의 통신은 완벽히 복구되었고 해경 함정은 무사히 환자를 이송했습니다. 전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블랙아웃 사태는 역설적으로 한국이 자국 위성망으로 머스크를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승전보가 되었습니다. 이제 공청회까지 남은 시간은 단 하루. 박강철은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이제 머스크가 아닌 대한민국의 새로운 우주 지도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2025년 5월 23일 오전 9시 서울 정부청사 별관 공청회장은 전 세계 취재진과 국내외 IT 기업 관계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어제 서해에서 벌어진 기적 같은 통신 복구 사건은 이미 전 세계로 타전되었습니다. 스페이스X의 압도적 무력 시위를 한국의 무명 공무원이 K기술로 뚫어냈다는 소식에 외신들은 이를 다윗의 반격이라 불렀죠. 박강철 자문관은 낡은 서류 가방 하나를 들고 당당히 단상 위에 올랐습니다. 맞은편에는 독이 바짝 오른 토마스 팀장과 스페이스X의 변호인단이 날선 눈빛으로 그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박 자문관님, 어제 서해에서 벌어진 불법 주파수 점유에 대해 해명부터 하시죠. 국제전기통신연합 ITU에 이미 제소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감당할 수 없는 벌금을 내게 될 겁니다. 토마스 팀장, 벌금 걱정은 우리 예산처가 할 테니 신경 끄시고. 우리는 어제 정당방위를 한 겁니다. 우리 바다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데 강도가 쏜 전파 총알을 방패로 막은 게 죄가 됩니까? 방패라고요? 당신들은 우리 주파수 경로를 강제로 비틀었습니다. 이건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있을 수 없는 기술적 테러입니다. 테러? 그럼 묻겠습니다. 허가도 나지 않은 한국 상공에서 출력 강도를 최대치로 높여 지상 기지국을 마비시킨 건 뭡니까? 그게 당신들이 말하는 서비스입니까? 아니면 한국을 무릎 꿇리려는 디지털 침략입니까? 우리는 그저 장비의 한계를 테스트한 것뿐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죠. 오늘도 허가를 안 해주신다면 스페이스X는 한국 시장 철수와 동시에 한국을 향한 모든 위성 신호를 영구 차단할 겁니다. 그럼 당신들이 자랑하는 자율주행, 도심 항공교통 전부 고철이 되겠지. 토마스의 협박에 장내에는 무거운 침묵이 일렀습니다. 국내 통신사 임원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죠. 하지만 박강철은 차분하게 리모컨을 눌러 대형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스타링크의 위성 궤도도가 아닌 전혀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그물망이 그려졌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당신들 서비스 안 써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어제 서해에서 진명했듯 우리는 영국 원웹의 위성망과 대한민국의 지상 5G 그리고 독자 개발한 K-실드 보안망을 하나로 묶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저게 뭡니까? 서로 다른 시스템인데 어떻게 실시간 연동이 된다는 거야?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 준비한 통합 우주망 1.0입니다.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고속도로라면 우리는 모든 길을 연결하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스타링크가 끊겨도 원웹이 끊겨도 지상망으로 0.1초 만에 전환되는 무적의 통신망을 가졌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런 통합 알고리즘은 우리도 아직 개발 중인데 당신들은 독점을 꿈꿨지만 우리는 공존을 연구했으니까요. 토마스 팀장, 이제 제안은 우리가 합니다. 도장 찍으세요. 한국 내 게이트웨이 건설, 데이터 전수 검증권 부여, 그리고 유사시 한국 정부의 시스템 제어권 수용. 이거 안 받으면 당신들은 세계 최고의 테스트베드인 한국 시장에서 영원히 아웃입니다. 토마스는 본사와의 긴급 통화를 위해 잠시 퇴장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온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지구 저편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일론 머스크가
직접 명령을 내린 것이었죠. 그 공무원에게 굴복해라. 한국의 기술력을 아군으로 만드는 게 우선이다. 회장님의 지시입니다. 요구 조건을 전부 수용하겠습니다. 대신 그 통합망 알고리즘 우리랑 공동 연구해 주십시오. 공동 연구? 그건 나중에 생각해보죠. 일단 여기 도장부터 찍으세요. 박강철이 서류를 내밀며 상호야 준비해라. 영인 게이트웨이 삽 들어가야지. 자문관님 해냈습니다. 방금 머스크가 SNS에 한국 정부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글 올렸어요. 공청회장을 빠져나오는 박강철의 뒤로 수많은 닥수가 쏟아졌습니다. 비난을 퍼붓던 통신사 임원들은 이제 악수를 청하기 위해 줄을 섰죠. 하지만 박강철은 그들을 지나쳐 어두운 옥상 시험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그와 함께 밤을 지새운 낡은 모니터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자문관님, 이제 좀 쉬시죠. 전 국민이 자문관님을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영웅은 무슨? 이제 시작이야. 쌍호야, 저기 밤하늘 좀 봐라. 예전엔 저 위성들이 우리를 감시하는 눈 같아서 무서웠는데 이제는 좀 다르게 보이지 않니? 네, 이제는 우리가 길을 들인 별들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지켜낸 하늘이잖아요. 그래, 기술이 곧 국가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머스크도 이제 배웠겠지. 우리 후손들이 쓸 하늘길, 우리가 잘 닦아놓자고. 2025년 가을, 용인에는 세계 유일의 보안 위성 게이트웨이가 우뚝 솟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단순히 위성을 사용하는 나라가 아니라 우주 통신의 질서를 설계하는 주권국으로 거듭났습니다. 누군가는 이를 기적이라 부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권을 지키기 위해 밤을 지새운 어느 공무원의 집념과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의 기술이 만들어낸 필연이었음을 말이죠. 스페이스X와의 공청회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둔 지 겨우 한 달. 용인 게이트웨이 착공식의 환호성이 채 가시기도 전에 대한민국 심장부에서 기이한 전조가 포착되었습니다. 스타링크의 베타 서비스가 일부 국방 및 행정망에 시범 도입되자마자 전산망의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느려지기 시작한 것이죠. 단순한 과부하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토록 자랑하던 초고속 국가망의 신경세포들이 하나둘씩 마비되며 마치 거대한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허우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문관님, 지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서버가 멈췄습니다. 스타링크 단말기가 설치된 접경지역 군부대부터 신호가 꼬이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아예 데이터가 역류하고 있어요. 역류라고? 패킷 경로 확인해봐. 설마 또 오키나와로 새는 거야? 아니요. 이번엔 더 심각합니다. 경로가 없습니다. 우리 데이터가 하늘로 올라가서 사라져버려요. 마치 위성들이 우리 데이터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인 다음 다시 지상으로 내려보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머스크, 이 자식들이 보안 검증권을 준다고 해놓고 아예 시스템 자체에 QC7 심어놓은 건가? 상호야, 지금 당장 스타링크 본사 서버랑 연결된 광 케이블 끊어. 물리적으로 차단해. 안 됩니다. 이미 우리 행정망의 30%가 위성 링크로 전환된 상태라 지금 끊으면 전국 동사무소고 구청이고 전도 올스톡이에요. 우리는 지금 볼모로 잡힌 겁니다. 박간철의 예감이 적중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공청회에서의 굴욕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보안 검증을 수용하는 척하며 한국 시스템의 가장 깊숙한 곳에 데이터 병목을 유발하는 암호화된 코드를 심어둔 것이었죠. 이른바 디지털 쇠사슬. 한국이 말을 잘 들을 때는 초고속 우주 인터넷이지만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국가 전체를 통신 마비로 몰아넣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박 자문관,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자네가 우주 주권을 지켜냈다고 장담하지 않았나? 지금 전국의 공공기관 민원 처리가 중단됐어. 국민들 비명이 여기까지 들린단 말이야. 대통령님, 이건 명백한 기술적 테러입니다. 스페이스X가 우리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들어 비대칭 전력을 휘두르고 있는 겁니다. 저들이 원하는 건 단순한 시장 점유율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디지털 통제권을 통째로 넘기라는 협박입니다. 협박이라니 머스크가 직접 요구한 게 있나? 방금 스페이스X 법무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기술적 불안정성을 해제하고 싶으면 한국 내 게이트웨이의 운영권을 스페이스X 단독으로 변경하고 한국 정부의 보안 감시 인력을 전원 철수시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성문을 열어줬으니 이제 창고 열쇠까지 다 내놓으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저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나? 지금 당장 통신이 복구되지 않으면 국가 경제가 마비돼. 절대 안 됩니다. 한번 열쇠를 넘겨주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머스크의 데이터 식민지가 됩니다. 대통령님, 제게 48시간만 주십시오.
너들이 심어놓은 쇠사슬을 우리 손으로 직접 끊어내겠습니다. 박강철은 청와대를 박차고 나와 다시 용인시험소로 향했습니다. 이미 과기부 내에서도 박강철이 이를 키웠다며 그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굴복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위성들의 하천국가로 전락한다는 사실을. 시험소에 도착한 그는 김상호 연구원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상호야, 머스크가 우리 목에 목줄을 채웠어. 이거 못 풀면 우린 끝장이야. 원의 위성에 이식했던 그 알고리즘 응용할 수 있겠어? 자문관님, 저들이 심은 코드는 128비트 암호화가 아니라 위성 궤도 데이터랑 연동되는 동적 암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백날 코딩해봤자 위성 위치가 바뀌면 암호도 바뀌어요. 우주에서 직접 풀어야 합니다. 우주에서 푼다고? 우리가 로켓 타고 올라갈 수도 없잖아.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허가받았던 용인 게이트웨이의 송신 출력을 강제로 과부하시킨 겁니다. 전파를 쏘는 게 아니라 역으로 위성 시스템에 노이즈를 태워보내는 거죠. 위성이 스스로 재부팅하게 만드는 겁니다. 단 실패하면 게이트웨이 장비 수천억 원어치가 통째로 타버릴 수도 있습니다. 장비가 타는 게 문제야. 나라가 타게 생겼는데 지금 당장 과부하 회로 설계해. 머스크의 위성들이 우리 데이터를 삼켰다면 배탈이 나게 만들어주지. 지미아의 용인 시험소. 거대한 파라볼라 안테나가 굉음을 내며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비에서는 타는 냄새가 진동했고 관제실의 모든 전등이 깜빡거리며 위태로운 빛을 내뿜었죠. 박강철은 땀에 젖은 손으로 전원 레버를 쥐었습니다. 이 레버를 올리는 순간 대한민국과 일론 머스크의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출력 90% 돌파. 자문관님, 지금입니다. 레버 올리세요. 안 그러면 변압기 터집니다. 머스크, 네가 아무리 하늘을 가졌어도 이 땅의 주인은 우리다. 받아라. 대한민국의 일격이다. 강렬한 스파크와 함께 레버가 올라간다. 자문관님, 신호 들어옵니다. 위성궤도 데이터가 초기화되고 있어요. 저들이 심어놓은 쇠사슬 코드가 지워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행정망 속도 복구 중입니다. 70%, 80%, 100% 지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머스크가 자랑하던 최첨단 위성망이 한국에서 쏜 강력한 기술적 반격에 일시적으로 마비되며 심어두었던 악성 코드가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전국의 공공기관 모니터가 다시 밝아졌고 멈췄던 민원 처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박강철은 타버린 회로 냄새가 가득한 방 안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머스크의 거대한 반격 중 겨우 첫 장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이제 머스크는 더 이상 박강철을 공무원으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이제 전 세계 우주 패권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자객이 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디지털 쇠사슬을 끊어버린 박강철의 일격. 그것은 조용한 호수에 던진 바위와 같았습니다. 스페이스X 본사는 발칵 뒤집혔고 머스크는 분노를 숨기지 않았죠.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던가요? 대한민국 상공을 장악하려던 머스크의 독점에 균열이 가자 지구 반대편에서 이 순간만을 기다려온 또 다른 거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존의 수장 제프 베이조스. 그가 자신의 비밀병기인 카이퍼 프로젝트를 들고 박강철에게 은밀한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자문관님, 지금 위성관제 모니터에 이상한 신호가 잡힙니다. 스타링크 대여포 옆으로 전혀 다른 주파수가 침범하고 있어요. 이거 스페이스X의 신호가 아닙니다. 침착해. 주파수 등록번호 확인해봐. 설마 중국 애들이 이 틈을 타서 들어오는 건 아니겠지? 아닙니다. 미국 아마존 카이퍼 시스템즈입니다. 아니, 저들이 왜 우리 허가도 없이 한국 상공에 위성을 배치하는 거죠? 후후, 베이저스 이 친구 기회를 잡을 줄 아는구만. 머스크가 우리랑 싸우느라 정신없는 틈을 타서 제 집처럼 드나들겠다 이거지. 상호야, 차단하지 마. 오히려 길을 열어줘. 네? 길을 열어주다니요? 하나도 감당하기 힘든데 두 거인을 다 끌어들이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늑대를 쫓아내려면 호랑이를 불러들여야 하는 법이야. 머스크가 독점하던 우리 하늘에 아마존이라는 대안을 심어주는 거지. 그들이 서로 싸우게 만들어야 우리가 그 사이에서 주도권을 쥔다. 이게 바로 하늘의 삼국지다. 며칠 뒤 서울의 한 비밀 안전가옥 아마존 카이퍼 프로젝트의 부사장이 박강철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머스크의 오만함과는 다른 아주 치밀하고 계산적인 제안을 건넸습니다. 박 자문관님, 스타링크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복수할 기회만 노리고 있을 겁니다. 그는 한국을 완전히 고립시키려 할 거예요. 그래서요. 아마존은 우리에게 구원줄이라도 던져주겠다는 겁니까? 공짜 점심은 없다는 걸 잘 아실 텐데요. 구원줄이 아니라
파트너십입니다. 아마존은 스타링크와 달리 한국의 모든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게이트웨이. 한국 기업인 한화와 공동 운영해도 좋습니다. 우리는 머스크를 시장에서 끌어내릴 수만 있다면 뭐든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파격적이군요. 하지만 아마존도 결국 우리 데이터를 탐내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클라우드 시장을 독점하려는 속셈 모를 줄 아십니까? 비즈니스는 신뢰가 아니라 이익으로 하는 겁니다. 한국이 우리 카이퍼 시스템의 아시아 허브가 되어주십시오. 머스크가 한국을 차단하는 순간 아마존의 위성들이 즉시 그 빈자리를 메울 겁니다. 그럼 머스크는 한국 시장을 영영 잃게 되겠죠.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당신들의 위성통신 알고리즘 우리 박간철 팀과 공유하십시오. 우리가 직접 보안을 검증하고 승인한 코드만 한국 상공에서 작동하게 만들 겁니다. 그건 위성설계의 핵심 기밀입니다. 아무리 파트너라고 해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럼 돌아가세요. 머스크의 몽둥이를 피하려다 베이조스의 족쇄를 찰 생각은 없으니까 우리는 우리만의 성벽을 쌓을 겁니다. 함께 싸울지 아니면 구경만 할지 지금 정하시죠. 박감철의 단호함에 아마존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전 세계 최고의 재력가들인 머스크와 베이조스를 상대로 줄타기 외교를 시작한 것이죠. 지상에서는 지상망이, 하늘에서는 스타링크와 아마존 카이퍼가 서로 경쟁하며 한국의 통신 주권을 바치는 기묘한 형국. 박강철은 이 치열한 싸움터의 설계자가 되어 누구도 상상치 못한 우주 통합 네트워크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문관님, 대단하십니다. 결국 아마존까지 우리 조건에 무릎을 꿇었네요. 이제 머스크도 함부로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겠죠. 아니,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머스크와 베이조스, 이 두 마리 괴수를 한 울타리에 가뒀으니 이제 그들이 우리를 위해 일하게 만들어야 해. 쌍호야, 하나 기술진들 불러와. 아마존한테 받아낸 소스코드 분석 들어간. 우리의 진짜 목표는 그들의 기술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거니까. 하늘의 삼국지가 완성되었습니다. 스타링크의 일론 머스크와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두 거대 공룡이 한국 시장을 놓고 서로 견제하는 사이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우주 통신 주권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몰아치는 폭풍보다 무서운 것은 성벽 안에서 자라나는 독버섯이었습니다. 박강철 자문관이 전 세계 거물들을 상대로 사투를 벌이는 동안 국내에서는 기술 주권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탐욕의 괴물들이 은밀한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성 제어권을 통째로 해외 세력에 팔아넘기려는 이른바 검은 커넥션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문관님, 지금 보안 서버에 누군가 침입했습니다. 외부 해킹이 아닙니다. 이건 내부 관리자 계정이에요. 내부 계정이라고? 그럴 리가 없어. 이 방의 접속 권한을 가진 사람은 나랑 너 그리고 과기부 차관님뿐이야. 로그 기록 추적해. 접속 지점이 어디야? 세상에. 접속 지점이 국내 제일 통신사 MK본사 전략기획실입니다. 자문관님, 저들이 지금 우리가 아마존에서 받아온 위성 핵심 소스 코드를 복대하고 있어요. 이 자식들이 결국 일을 저지르는구만. 머스크랑 베이조스 등살에 밀리니까 이제는 국가 기밀을 훔쳐서 제3국에 팔아넘기겠다 이거지. 상호야, 당장 서버 물리적으로 셧다운해. 더 이상 한 비트도 못 빠져나가게 막아. 사건은 박강철의 생각보다 훨씬 거대했습니다. 국내 대형 통신사 임원들과 정치권의 일부 세력이 결탁해 한국이 독자적으로 구축한 우주 통합 네트워크의 제어권을 해외 사모펀드에 매각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제어권을 넘기려는 배후에는 한국의 우주 굴기를 시기하던 또 다른 국가의 자본이 숨어 있었습니다. 박 자문관, 그건 너무 앞서 나가는 거 아니오? 당신이 하늘에 성벽을 쌓든 말든 우리한테 중요한 건 당장 분기별 실적이야. 해외 펀드에서 제안한 금액이 얼마인 줄 알아? 우리 통신사 30년치 영업이익이야. 장모님, 그 돈 받고 제어권 넘겨주면 우리 국민들 개인정보랑 군사기밀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치는 짓이에요. 나라? 애국심은 배고픈 놈들이나 찾는 거고 우리는 주주들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야. 박 자문관, 당신이 아무리 날고 기어봐야 내일 아침이면 당신 자리는 없어질 거야. 이미 윗선이라 얘기 다 끝났거든. 윗선이라? 그게 누구입니까? 누가 우리 하늘의 열쇠를 돈 몇 푼에 넘기라고 시켰냔 말입니다. 알면 다쳐. 조용히 사표 쓰고 나가면 은퇴 자금은 챙겨주지. 안 그러면 당신 가족들 신상까지 털리는 거 한순간이야. 자, 선택해. 영웅으로 굶어 죽을지
배신자로 떵떵거리며 살지. 박강철은 순식간에 국가의 영웅에서 기밀 유출 용의자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배신자들이 미리 손을 써둔 언론들은 박강철이 아마존과 유착해 기밀을 유출했다는 가짜뉴스를 쏟아냈고, 검찰은 그의 시험소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들이닥쳤습니다. 믿었던 동료들조차 등을 돌린 상황. 박강철은 좁혀오는 포위망 속에서 마지막 반격을 준비합니다. 자문관님, 지금 정문으로 검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거 제 노트북에 담긴 백업 파일이라도 챙기세요. 저들이 이걸 압수하면 우린 증거도 없이 무너집니다. 쌍호야, 넌 먼저 나가. 나는 시험서 메인 서버를 통째로 포맷할 거다. 그놈들이 우리 기술을 손에 넣게 할 수는 없어. 주차장 뒷문으로 가서 한화 시스템 김상무님을 찾아가. 그분만이 지금 우리의 유일한 탈출구야. 자문관님은요? 혼자 여기서 남으시겠다고요? 그건 자살 행위입니다. 나 하나 희생해서 우리 하늘을 지킬 수 있다면 남는 장사지. 머스크도 베이조스도 그리고 저 성문 안의 배신자들도 모르는 게 하나 있어. 대한민국 기술자들은 벼랑 끝에 몰릴 때 진짜 괴물이 된다는 걸. 가, 어서. 잠시 후 시험소 옥상에서 시뻘건 불길이 솟구쳤습니다. 박강철 자문관이 모든 기밀 유출을 막기 위해 메인 서버를 과부하시켜 자폭시킨 것이었죠. 검찰들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을 때 박강철은 자욱한 연기 속에서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텅 빈 하드디스크가 들려 있었고, 모든 핵심 데이터는 이미 김상호 연구원의 노트북을 통해 우주로 전송된 뒤였습니다. 박강철, 미친놈. 데이터를 다 태워버리면 살 길이 생길 줄 알았나? 이제 당신은 국가기밀 파기죄까지 추가됐어.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해줄게. 그래, 마음대로 해봐. 근데 말이야, 차장님. 당신들이 찾던 그 제어권 코드 지금 어디 있는지 궁금하지 않아? 뭐? 설마 어디 숨겨두기라도 했다는 거야? 압수수색에서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 그 코드는 이제 땅 위에 없어. 당신들이 그렇게 팔아넘기려던 그 기술, 지금 우리 군 전용 위성망 속에 분산 저장돼 있어. 나와 김상호, 그리고 대한민국 국군의 승인 없이는 일론 머스크가 와도 못 꺼내. 이제 거래는 끝났어. 당신들이 팔아치울 상품은 사라졌으니까. 시험소는 잿더미가 되었고, 대한민국 최고의 천재 박강철은 차가운 수위를 입었습니다. 국가 기밀 파괴와 독직 폭행이라는 억울한 죄명을 뒤집어 쓴 채 말이죠. 배신자들은 승리를 확신하며 해외 자본과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은 박강철만 치우면 하늘의 고속도로를 마음대로 팔아치울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미친 개 박강철은 결코 물러설 자리를 남겨두고 싸우는 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감옥의 창살 너머로 밤하늘의 위성들이 지나갈 때 박강철은 조용히 입꼬리를 울렸습니다. 이제 일론 머스크와 제프 베이조스가 직접 발을 동동 구르며 자신을 찾아오게 될 테니까요. 자문관님, 면회왔습니다. 저희 팀원들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검찰이 제 노트북까지 압수해가려고 저를 그림자처럼 쫓고 있습니다. 상호야, 울지 마. 내 얼굴 봐.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것 같니? 그 노트북 이미 공장 초기화 보냈지? 네? 네. 자문관님이 시키신 대로 비밀번호 3번 틀리게 해서 내부 데이터를 영구 삭제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 기술도 다 사라진 거 아닙니까? 바보 같은 녀석. 내가 그걸 그냥 지웠겠어? 상호야,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스타링크 위성번호 4209번부터 4300번까지 그 위성들이 한국 상공을 지날 때 특이한 비품이 들릴 거야. 그게 내가 심어놓은 우주의 인질이다. 인질이라고요? 위성을 인질로 잡으셨다는 말씀이십니까? 박강철의 계획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는 서버를 태우기 직전 자신의 통합 제어 코드를 위성들의 유휴 메모리 공간에 분산시켜 업로드했습니다. 그 코드가 활성화되면 스타링크와 카이퍼 위성들은 한국 상공에서 서로 충돌, 코스로 움직이게 설계되어 있었죠. 박강철이 감옥에서 풀려나 해제 암호를 넣지 않으면 수조 원짜리 위성들이 공중에서 박살나 우주 쓰레기가 될 판이었습니다. 베이조스, 당신네 카이퍼 위성이 왜 우리 스타링크 궤도로 자꾸 붙는 거야? 지금 충돌 방지 시스템이 경고음을 내고 있다고. 10분 뒤면 충돌이야. 머스크, 소리 지르지 마. 우리 시스템도 제어가 안 돼. 누군가 우리 위성 시스템 깊숙한 곳에 유령 코드를 심었어. 이 코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딱 하나뿐이야. 그 한국에 미친 게 박강철이군. 그 친구 지금 한국 감옥에 갇혀 있다며? 당장 한국 정부에 전화해. 그 친구 안 풀어주면 우리 위성 500개가 하늘에서 불꽃놀이를 할 거라고. 미국 우주 거물들의 항의 전화가 대통령실로 빗발쳤습니다. 국가안보실은 발칵 뒤집혔고 박강철을 가두었던 배신자들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팔아먹으려던 제어권은커녕
위성들이 폭발해 한국 땅에 떨어질 위기에 처했으니까요. 박 자문관, 제발. 이 암호 좀 풀어줘. 지금 백악관에서도 전화 오고 난리야. 나라 망신도 유분수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나라 망신? 국가 기밀을 해외 펀드에 팔아먹으려던 당신들이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차관님, 제 조건은 간단합니다. 조건? 지금 거래를 하자는 거야? 당신 이거 테러죄로 평생 못 나갈 수도 있어. 테러? 아니, 이건 청소야. 하늘의 쓰레기들을 치우는 중이지. 내 조건은 세 가지야. 첫째, 나를 가둔 배신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전원 구속할까. 둘째, 대한민국 우주통신부를 신설하고 내게 독립적인 운영권을 줄 것. 셋째, 일론 머스크와 제프 베이조스가 직접 한국으로 와서 내 앞에 서명할 것. 뭐? 그들이 한국으로 직접 오라고? 그게 가당키나 한 소리야? 위성 충돌까지 남은 시간 5분. 내 수위에 묻은 먼지나 털어두는 게 좋을 거야. 그들이 도착하면 난 이 옷을 입고 그들을 맞이할 거니까.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한반도 상공을 지켜보았습니다. 충돌 1분을 남겨두고 박강철의 요구가 전격 수용되었습니다. 배신자들은 수갑을 찾고 박강철은 수의를 입은 채 당당히 교도소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의 앞에는 전용기를 타고 날아온 일론 머스크와 제프 베이조스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던 거인이 이제 우주 전체를 내려다보는 신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2025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서울 특별 개방된 청와대 영빈관 앞마당은 평소와 다른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성탄들의 축제 분위기 대신 전 세계 미디어의 카메라 렌즈가 일제히 한 곳을 향했죠. 그곳엔 전용기에서 내린 우주산업의 두 거물, 일론 머스크와 제프 베이조스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전 세계 자산 순위 1위와 2위를 다투는 두 남자를 한국의 작은 영빈관으로 불러들인 사람. 푸른색 수의를 벗어던지고 다시 정갈한 정장 차림으로 나타난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문관 박강철이었습니다. 박 자문관, 당신 정말 대단하군. 우리 위성들을 인질로 잡고 전 세계를 상대로 도박을 하다니. 솔직히 말해봐, 그 충돌 알고리즘 어떻게 우리 보안벽을 뚫고 들어온 거지? 머스크 회장님, 당신이 만든 위성들이 사실 한국산 부품과 한국산 반도체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잊으셨나 보군요. 우리는 당신이 위성을 조립하기 전부터 그 안에 숨구멍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30년 동안 당신들의 하청업체로 살며 배운 생존의 기술이죠. 하청업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린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엔지니어들만 쓴단 말이다. 당신들의 엔지니어가 설계도를 그릴 때 우리 엔지니어들은 그 도면 뒤에 숨은 보이지 않는 길을 봅니다. 당신이 하늘의 고속도로를 깔 때 우리는 그 도로 밑에 비상정지장치를 심어둔 겁니다. 베이조스 회장님도 마찬가지고. 박 자문관, 인정하지? 당신은 천재. 그래서 제안하겠어. 지금 당장 미국으로 갑시다. 연봉 1,000억 원, 스페이스X와 아마존의 공동 부회장직, 그리고 당신만의 독자적인 연구소와 팀을 꾸려주지. 한국 같은 작은 나라에서 고작 공무원 월급 받으며 썩기엔 당신 실력이 너무 아까워. 회담장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1,000억 원의 연봉과 세계 최고의 권력. 그것은 평생을 연구실에서 보낸 기술자에게는 꿈과도 같은 제안이었죠. 현장에 있던 정부 관료들은 혹시라도 박강철이 고개를 끄덕일까봐 마른 침을 삼키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1,000억 원이 과분한 제안이군요. 하지만 회장님들, 당신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모르는 게 있다고? 돈이 부족한가? 원한다면 2배를 줄 수도 있어. 아니요,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당신들은 위성을 돈을 벌어다 주는 기계로 보지만 우리는 위성을 내 나라와 내 가족을 지키는 등불로 봅니다. 내가 미국으로 가면 대한민국의 하늘은 다시 어둠 속에 갇히겠죠. 나는 내 기술을 팔러 온 게 아니라 당신들에게 우리의 규칙을 가르치러 온 겁니다. 우리의 규칙? 당신이 감히 우리 시스템을 통제하겠다는 건가? 통제가 아니라 공존입니다. 여기 이 서류를 보십시오. 글로벌 우주통신통합조약. 만국 상공을 지나가는 모든 위성은 대한민국 국방망의 보안 검증을 거쳐야 하며 유사시 한국의 국가 통제권을 인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서류에 서명하지 않으면 오늘 밤 당신들의 위성들은 다시 한번 충돌 코스에 들어서게 될 겁니다. 박강철이 서류 가방에서 꺼낸 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우주 영토를 공식화하는 우주의 도장이었죠. 머스크와 베이조스는 서로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서명하는 순간 그들의 기술적 독점은 끝이 나고
한국이라는 거대한 우주 감시자를 인정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에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이미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이 회담 결과에 따라 주식을 팔아치울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지독한 남자군. 알겠어. 서명하지. 하지만 기억해도 박 자문관, 우리는 당신을 파트너로 인정한 거지 부하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물론이죠. 저도 당신들을 손님으로 대우해드릴 겁니다. 집주인의 허락 없이 안방에 들어오지 않는 매너 있는 손님 말입니다. 제프, 서명하지. 이 미친 개랑 더 싸우다가는 우리 회사 공중분해되겠어. 쓱쓱. 두 거물이 서류에 서명하는 펜소리만 들린다. 자문관님, 서명했습니다. 방금 스타링크와 아마존 시스템에 우리 보안망이 공식적으로 통합됐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하늘은 완벽하게 우리 통제하에 들어왔어요. 회담장을 빠져나오는 박강철의 어깨 위로 하얀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영빈관 정문을 나서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예전엔 감시와 위협의 상징이었던 인공위성들이 이제는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거대한 별자리처럼 평화롭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폴더폰 하나를 꺼내 김상호 연구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문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오고 있어요. 통신사들도 정치권도 이제 자문관님 눈치 보느라 정신없습니다. 장호야, 눈 온다. 이제 진짜 크리스마스네. 저 별들 이제 우리 거 맞지? 네, 자문관님. 저 별들은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의 의지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지킨 하늘, 이제 진짜 주인이 나타났다고 다들 말하고 있어요. 그래, 이제 푹 쉬자. 우리 후손들은 이제 더 이상 남의 나라 눈치 보며 인터넷 쓰지 않아도 돼. 우리가 뚫어낸 이 하늘길, 그게 바로 우리가 준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 아니겠니? 박강철은 눈 덮인 청와대 길을 천천히 걸어 내려왔습니다. 그의 뒤로 거물들의 전용기가 이륙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거인들의 항복을 받아낸 작은 영웅, 그의 가슴 안에는 1,000억 원의 연봉보다 귀한 대한민국의 우주주권이라는 자부심이 뜨겁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승리를 영원한 역사로 기록하는 일뿐입니다. 거인들의 항복선언으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2035년의 대한민국은 더 이상 땅 위에서만 IT 강국이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비행기와 선박 그리고 자율주행 차량들이 한국의 보안 인증을 거치지 않고는 움직일 수 없는 명실상부한 우주의 관제소로 거듭났죠. 용인시험소는 이제 전 세계 인재들이 모여드는 박강철 우주통신연구소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평생을 하늘의 성벽을 쌓는 데 바쳤던 박강철 자문관의 은퇴식이 열립니다. 자문관님, 아니 소장님, 정말 이대로 떠나시는 겁니까? 미국 나사에서도 유럽 우주국에서도 소장님 한번 모시려고 백지수표를 들고 대기 중인데요. 장호야, 백지수표는 무슨, 이제 내 손때 묻은 이 안테나들도 지겨울 때가 됐지. 나 대신 네가 이 자리를 지켜야지. 이제 네가 대한민국 하늘의 주인이잖아. 제가 소장님만큼 할 수 있을까요? 머스크나 베이조스 같은 괴물들이 또 나타나서 우리를 위협하면 제가 그들을 막아낼 수 있을지 겁이 납니다. 걱정 마라. 10년 전 우리가 심어놓은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야.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대한민국의 의지였지. 그 의지가 담긴 코드는 이제 전 세계 위성망의 뼈대가 됐어. 네가 코드를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의지가 너를 지켜줄 거다. 박강철은 복도벽에 걸린 수많은 사진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잿더미가 되었던 시험소, 수의를 입고 나섰던 교도소 문 앞, 그리고 머스크와 베이조스가 고개를 숙였던 영빈관의 모습까지. 그 모든 순간은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대한민국이 우주로 나아가는 계단이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낯익은 얼굴이 화상 홀로그램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백발이 성성해진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박, 정말 은퇴하는 건가? 당신이 없는 한국의 하늘은 너무 싱거울 것 같군. 내 평생 당신만큼 지독하고 당신만큼 완벽한 기술자는 본 적이 없어. 머스크 회장님, 여전하시군요. 은퇴 선물로 우리 위성망 주파수 좀 더 열어달라고 부탁하러 오신 겁니까? 들켰군. 하지만 오늘은 비즈니스 얘기는 안 하겠어. 박, 당신 덕분에 스페이스X도 깨달은 게 많아. 독점이 아니라 연결이 진짜 우주시대의 핵심이라는 걸 말이야. 선물을 하나 보냈네. 곧 도착할 거야. 선물이라뇨. 회장님이 공짜로 뭘 주실 분이 아닌데. 박강철, 소행성이네. 화성궤도 근처에 새로 발견된 소행성 이름을 당신 이름으로 등록했어. 당신은 지상에 머물지 몰라도
당신의 이름은 영원히 우주를 떠돌며 우리를 감시하겠지. 고맙네, 나의 영원한 라이벌이자 스승이여. 화면이 꺼지고 박강철은 강당문을 열었습니다. 수천 명의 젊은 과학자와 군인들이 기립박수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한상에 오른 박강철은 준비된 원고 대신 밤하늘을 닮은 아이들의 눈동자를 하나하나 맞췄습니다. 여러분, 30년 전 우리는 남의 나라 기술로 전화를 걸고 인터넷을 썼습니다. 그때 우리는 편리함에 취해 주권이라는 단어를 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십시오. 저 밤하늘을 흐르는 별들은 이제 우리의 허락 없이는 빛나지 않습니다. 기술은 단순히 돈을 버는 도구가 아닙니다. 기술은 내 나라를 지키는 총칼이며 내 아이들이 꿈꿀 수 있는 자유의 영토입니다. 누군가 당신들에게 작은 나라가 뭘 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저 하늘을 가리키며 당당히 말하십시오. 우리는 하늘의 성벽을 쌓은 민족이며 우주의 질서를 만든 사람들이다. 제 시대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우주의 심장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그곳은 우리의 땅입니다. 박강철이 연설을 마치자 연구소 지붕이 열리며 수만 발의 드론이 밤하늘로 솟구쳤습니다. 드론들은 거대한 태극기 문양을 만들고 이내 K-Space Sovereignty, K, 우주 주권이라는 글자를 새겼습니다. 그 불빛은 위성들의 궤도와 겹쳐지며 장관을 연출했죠. 박강철은 안경을 벗어 눈물을 닦으며 옆에선 김상호의 어깨를 꽉 쥐었습니다. 소장님, 보이세요? 저 별들이 지금 우리를 보고 웃는 것 같아요. 그래, 이제야 진짜 별 같네. 상호야, 저 별들이 꺼지지 않게 잘 부탁한다. 나는 이제 저 별빛 아래서 평범한 할아버지로 좀 살아볼게. 네, 걱정 마십시오. 대한민국 하늘은 1초도 쉬지 않고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박강철은 연구소 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들리는 환호성과 우렁찬 기계음들, 그것은 대한민국이 우주를 향해 내뿜는 거대한 심장 소리였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술, 그리고 그 기술을 지켜낸 꺾이지 않는 의지. 대한민국의 우주주권 잔혹사는 이제 위대한 신화가 되어 영원히 밤하늘에 기록될 것입니다.